조용한 집, 길게 들이운 오후의 그림자. 김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떠난 지 이제 겨우 3시간. 하지만 집은 벌써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평소에도 말수가 많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는 달랐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점점 더 굵어지며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냈다. 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66세의 나이에도 선영의 얼굴엔 여전히 교사 시절의 품격이 남아있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하게 정리된 옷차림. 하지만 오늘따라 거울 속 자신이 낡아 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텅 비어 보였다. 30년을 아이들과 지내면서도 이렇게 조용한 걸 좋아했는데 선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지자 괜히 민망해졌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집이 이렇게 조용할 틈이 없었다. 아이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때로는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이 그리웠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계 초침 소리도 평소보다 더 또렷했다. 선영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 분량을 차려놓으니 더욱 쓸쓸했다. 작은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몇 가지. 평소 남편과 함께 먹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혼자 마주한 상차림은 왠지 초라해 보였다. 이럴 땐 독서 모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이라도 먹으면 좋을 텐데 선영은 젓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지난주 독서 모임에 새로 들어온 한기훈이라는 남자가 떠올랐다. 68세라고 했던가. 젊은 시절 신문사 기자였다고 했던 그 사람. 말솜씨가 좋아서 다른 회원들, 특히 여성 회원들이 좋아했다. 선영도 기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 웃었던 기억이 났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다. 물론 남편과의 대화도 나쁘지 않았지만 기훈의 이야기엔 뭔가 다른 재미가 있었다. 젊은 시절 기자였던 경험담들,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빗소리는 계속됐다. 더 굵어진 것 같았다. 선영은 설거지를 끝내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 빗소리 속에서 문득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그리웠다. 남편과는 다른 좀 더 감정이 오가는 대화.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간. 선영은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했다. 멀리 살고 있는 딸에게, 아니면 독서 모임 회원들에게. 하지만 뭐라고 말할지 막막했다. 외롭다고 말하기엔 너무 솔직했고, 그냥 안부를 묻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선영은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곧 껐다. 혼자 보는 텔레비전은 소음일 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잘 지내지? 숙소에 도착했어? 응. 저녁도 잘 먹었어. 그곳은 어때? 예상보다 일이 복잡해서 3일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혼자 심심하지? 아니야. 괜찮아. 독서 모임도 있고. 짧은 통화였다. 남편의 목소리에서도 피곤함이 느껴졌다. 통화를 끝내고 선영은 다시 조용한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침실로 향하며 선영은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 은퇴하고 나서부터일까? 아니면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부터일까?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였을까?
침대에 누우니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처마에서 떨어지는 소리. 선영은 이불을 목까지 당기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좀 더 활기찬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날 오후 선영은 거실에서 독서 모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제의 빗줄기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독서 모임의 한기훈입니다. 선영은 놀라서 문을 열었다. 기훈이 양손에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 기훈 씨, 이게 무엇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뵈서. 제가 책을 좀 정리하다가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이 많아서요. 혹시 선생님이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기훈은 평소보다 더 정중한 말투였다. 짙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깔끔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다. 아, 그렇다면 들어오세요. 밖이 추운데. 감사합니다. 기훈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선영은 괜히 집 안정리가 덜 된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30년 교사 생활로 다져진 단정함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깔끔했다. 어디에 두면 될까요? 거실. 책장 옆에 두시면 돼요. 기훈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많이 무거우셨죠?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동안 기훈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 작은 화분들, 깔끔하게 정리된 소파. 모든 것이 주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선생님, 책장이 참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요. 정리하는 게 취미가 됐어요. 선영이 차를 가져오며 대답했다. 기훈은 찻잔을 받아들며 선영의 손을 잠깐 바라봤다. 여전히 곱고 부드러워 보이는 손이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어떻게 정리하죠? 꽤 많은 것 같은데.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시간도 있고. 기훈이 상자를 열자 정말 다양한 책들이 들어있었다. 소설부터 에세이, 역사책까지. 선영은 책 한 권씩 꺼내며 제목을 읽어보았다. 이 책은 저도 읽고 싶었던 건데요. 그럼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메모해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선영이 책을 건네주면 기훈이 책장에 꽂는 식으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팔이 스쳤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스친 순간 둘 다 잠시 동작을 멈췄다. 묘한 정적이 거실에 흘렀다. 선영은 얼굴이 약간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기훈도 평소보다 침착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기훈 씨, 손에 잉크가 묻어 있네요. 선영이 기훈의 손을 보며 말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연필과 펜으로 생긴 자국들이 있었다. 아, 요즘 글을 쓰느라 아직도 손으로 쓰는 버릇이 있어서요. 무슨 글을 쓰시는데요? 그냥 일기 같은 거예요. 옛날 기자 시절 습관이 남아서 매일 뭔가 쓰고 있어요. 기훈의 손을 보니 굳은 살도 있었다. 아마 젊은 시절 타자기를 많이 쳤던 흔적인 것 같았다. 선영은 그런 기훈의 손이 왠지 믿음직해 보였다. 책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흐린 하늘이 보였지만 거실 안은 따뜻했다. 혼자 계시는 건 처음이세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남편이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요. 좀 적적하네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는데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것도 좋네요. 선영은 기훈의 말에 공감이 됐다. 혼자 마시는 차와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차는 맛이 달랐다. 독서 모임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특히 선생님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훈의 말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교사 시절에는 학부모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줄어들었다. 저도 기훈 씨 이야기 듣는 게 재미있어요. 특히 기자 시절 경험담이. 그때가 제일 활기찼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셨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정적이었다. 선영은 이런 시간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훈이 시계를 보고 일어났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선영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스스로도 놀랐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오늘은 책도 정리해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기훈이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았다. 혼자 계시는 동안 심심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문이 닫히고 선영은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있었다는 온기가 거실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틀 후 저녁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벌써 사흘째였다. 전화로는 매일 안부를 확인했지만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더 오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선영은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훈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다. 기훈 씨,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가 와인을 한 병 샀는데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요. 혹시 혼자 저녁 드시는 거라면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 기훈의 손에는 정말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이 없는 집에 남자를 들이는 게 적절한지. 하지만 기훈의 표정을 보니 순수한 호의로 보였다. 게다가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나이도 비슷한 어른이었다. 그럼 들어오세요. 마침 저녁을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배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니에요. 혼자 먹기 아쉬웠는데 잘 됐어요. 기훈이 들어와서 와인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으니까 앉아 계세요. 하지만 기훈은 부엌 입구에 서서 선영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뭘 만드시는 거예요? 간단한 전이랑 찌개요. 별거 없어요. 전을 부치시는군요. 저희 어머니도 전을 잘 부치셨는데. 선영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제가 뒤집는 거라도 도와드릴까요? 그럴까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니 손이 좀 모자라네요. 기훈이 부엌으로 들어와 선영 옆에 섰다. 좁은 부엌에서 둘이 함께 요리하니 자꾸 몸이 스쳤다. 선영은 그때마다 약간 긴장됐지만 기훈은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이쪽 것도 뒤집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감사해요. 기훈이 뒤집개로 전을 뒤집는 모습이 꽤 능숙했다. 요리를 자주 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 해서요. 그래도 전 부치는 건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전을 부쳤다. 선영은 이런 경험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도 가끔 함께 요리했지만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여자 손이 그립다는 말이 이런 건가? 기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선영은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요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기훈이 와인을 따라주었다. 건배할까요? 뭘로요? 좋은 만남에. 좋은 만남에.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선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다. 맛있네요. 이 와인. 동네 와인샵 사장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저도 처음 마셔보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기훈의 기자 시절 이야기, 선영의 교사 시절 에피소드들. 평소 독서 모임에서는 깊이 나누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다. 교사 생활 30년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을 텐데. 그렇죠. 지금도 가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부러워요. 저는 기사 쓰는 일이라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회성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선영은 기훈의 말에서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다. 자신도 은퇴 후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됐다. 와인이 들어가니 대화가 더 부드러워졌다. 선영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 기훈은 좋은 청취자였다. 선영의 이야기에 적절히 호응하고 재미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웃어주었다. 선생님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기훈이 불쑥 말했다. 선영은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뭘 그런 말을요? 정말이에요. 독서 모임에서도 웃으실 때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선영은 괜히 수줍어져서 와인잔을 들었다. 이런 칭찬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을까? 남편도 이런 직접적인 칭찬은 잘하지 않는 편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와인 한 병이 거의 다 떨어져 갔다. 선영은 약간 취한 기분이었다. 기분 좋은 취기였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기훈이 말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은 정말 맛이 없는데 함께 먹으니 맛있네요. 선영도 같은 생각이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훨씬 맛있었다. 기훈이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시간 참 빠르네요. 선영은 아쉬워했다. 이런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거지는 제가 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함께 먹었으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기훈은 고집을 부렸고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했다. 좁은 싱크대에서 함께 설거지하니 또 자주 스쳤다. 하지만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현관에서 기훈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언제든 괜찮아요. 기훈이 나가고 선영은 문을 닫았다. 식탁 위에 빈 와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선영은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저녁이었다. 독서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다. 선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에 선영이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평소 멤버들인 박순자, 이명희, 그리고 기훈도 보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한 인사였지만 선영은 왠지 얼굴이 조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함께 저녁을 먹었던 기억 때문일까? 네. 안녕하세요.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기훈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시선이 자꾸 기훈 쪽으로 향했다. 오늘은 뭘 읽어 오셨나요? 박순자가 물었다. 60대 중반의 박순자는 모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었다. 평소에도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 저는 지난번에 기훈 씨가 추천해준 소설을 읽어왔어요. 선영이 대답했다. 기훈이 추천한 책이라고 말하는 순간 박순자의 눈이 번쩍했다. 아, 기훈 씨가 추천했다고요? 언제요? 저번에 책을 나눠주러 오셨을 때요. 선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박순자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기훈 씨가 선생님 댁에 직접 갔다고요? 네. 독서 모임에서 함께 볼 책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명희도 관심을 보였다. 어머, 그랬구나. 기훈 씨 참 친절하시네요. 기훈은 약간 민망해하며 말했다.
그냥 책이 많아서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 요즘 자주 뵙네요. 그 말에 선영은 순간 당황했다. 자주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실 기훈과 만난 건 책을 가져다 준 날과 함께 저녁을 먹은 날 단 2번뿐이었다. 하지만 박순자의 말투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선영이 부인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진 것을 스스로 느꼈다. 기훈은 슬쩍 웃어넘겼다. 동네가 좁다 보니 가끔 마주치게 되네요. 그럼 그렇죠. 저도 기훈 씨 같은 분이 이웃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명희가 농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약간의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모임이 시작되고 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선영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박순자의 시선이 자꾸 자신과 기훈을 오가는 것을 느꼈다. 특히 기훈이 발언할 때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다. 실제로 기훈이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선영은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다. 그의 분석이 예리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며칠 전에 더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걱정됐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이 선영에게 의견을 물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질문이었지만 선영은 왠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응. 저는 주인공의 선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을 때와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되죠. 기훈이 동조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박순자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두 분이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역시 비슷한 연배라 그런가? 아, 그런가요? 선영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박순자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선영도 일어나려는데 기훈이 말했다.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실래요? 박순자가 아직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다. 아, 저는 집에 가봐야 해요. 다음에요. 선영은 거절했다. 박순자 앞에서 기훈과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카페를 나서면서 선영은 박순자와 함께 걸었다. 집 방향이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기훈 씨 괜찮은 분 같아요. 박순자가 불쑥 말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외로우실 텐데. 선생님 같은 분과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순자의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선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냥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박순자와 헤어진 후 선영은 현관문을 열며 생각에 잠겼다. 박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자신과 기훈이 그렇게 보이는 걸까?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선영은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다. 기훈이 책을 가져다 준 날, 함께 저녁을 먹은 날. 분명 즐거웠고 편안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의미일까? 그날 밤 선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기훈과의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그의 웃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선영은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기훈이 나타났다.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선영은 자신의 변화를 더욱 확실히 느꼈다. 며칠 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남편 출장 첫날 밤과 비슷한 굵은 빗줄기였다. 선영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독서 모임에서 박순자의 시선과 말들이 계속 신경 쓰였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때 정말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기훈입니다. 문을 열자 기훈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비에 조금 젖은 모습이었다. 이 비에 웬일이세요? 집에 혼자 계실 텐데 심심하실까 봐요. 그리고 우산도 하나 더 가져왔어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기훈이 손에 든 우산을 보여줬다. 선영은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하지만 며칠 전 박순자의 말들 때문에 약간 주저됐다. 들어오세요. 비에 젖으시겠어요. 결국 선영은 기훈을 집 안으로 들였다. 기훈은 현관에서 젖은 자켓을 벗었다.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마침 혼자 있어서 심심했어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선영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기훈이 왔다는 사실에 기뻤다. 며칠 동안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 비를 바라봤다. 비 소리가 참 크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세게 내리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이런 비 소리 들으면 더 외롭지 않으세요? 기훈의 질문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왜 그런지 비 오는 날에는 더 쓸쓸해져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찾아온 것도 있어요. 혼자 듣기에 아까운 비 소리라서.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함께 있으니 같은 비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다. 외롭지 않고 오히려 운치 있게 느껴졌다. 선생님, 기훈이 선영을 불렀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네. 제가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선영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오히려 기훈이 오지 않는 날이 더 아쉬웠다. 다행이네요. 사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기훈의 고백에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도요. 요즘 하루 종일 뭘 하면서도 기훈 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영도 솔직하게 말했다. 와인도 마시지 않았는데 용기가 났다. 기훈이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정말요? 네. 기훈이 선영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선영은 그 감촉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웃는 모습 참 따뜻하네요. 기훈이 선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기훈 씨도 웃으실 때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언제 이후로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기훈이 선영의 볼에 손을 가만히 올렸다. 저 이렇게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도요. 기훈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선영도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만났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선영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영은 수줍게 대답했다. 사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기훈이 다시 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해요. 저도 기훈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거실 안은 따뜻했다. 두 사람의 마음도 따뜻했다. 남편분이 언제 돌아오세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며칠 더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선영은 기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다. 이런 감정이 옳은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기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요. 기훈이 우산을 들고 나서려 하자 선영은 잠시 그를 붙잡았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두 사람은 다시 입술을 맞췄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입맞춤은 점점 더 길어지고 조심스레 내디딘 발걸음은 방 안으로 이어졌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듯 두 사람의 호흡도 빠르게 얽혀갔다. 그 밤 선영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떨림과 뜨거움을 온몸으로 느꼈다. 다시 여자가 된 듯한 감각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그녀는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잠들지 못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음 날 오후 선영은 기분 좋게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기훈과의 시간이 꿈 같았다. 그와 함께한 보낸 시간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오늘도 그가 올까 하는 기대감에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다. 남편이 일찍 돌아온 걸까?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나야. 딸 미경의 목소리였다. 선영은 안도하면서도 당황했다. 미경이 예고도 없이 집에 온 건 처음이었다. 미경아. 갑자기 웬일이야? 회사에서 갑자기 휴가를 얻었지 뭐야.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출장 중이라고 하던데. 엄마 혼자 계실 텐데 얼굴이나 보고 가자 싶어서. 40대 중반인 딸 미경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다. 그래. 잘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점심은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그래. 뭘 해줄까? 선영은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혹시 기운이 오면 어떻게 하지? 딸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점심을 준비하면서 선영은 자꾸 시계를 보게 됐다. 기훈은 보통 오후 시간에 왔었다. 오늘도 올까? 딸이 있는데 오면 곤란할 텐데.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독서 모임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아빠 없을 때 심심하지 않으세요? 미경의 질문에 선영은 순간 멈칫했다. 사실 요즘은 전혀 심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설렜다. 괜찮아 할 일도 있고. 점심을 먹으면서 미경은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했다. 선영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운 걱정을 했다. 엄마, 거실이 평소보다 더 깔끔한 것 같은데요? 그래.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아니에요. 뭔가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꽃도 새로 꽂아 놓으셨고. 미경의 관찰력에 선영은 당황했다. 사실 어제부터 집안을 더 예쁘게 꾸미려고 신경 썼었다. 점심을 끝내고 딸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미경이 소파 옆 의자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미경이 가리키는 곳에 남자용 머플러가 걸려 있었다. 기훈의 머플러였다. 어제 비에 젖어서 벗어놓고 가는 걸 깜빡했나 보다. 선영은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거. 독서 모임 회원 중에 한 분이 깜빡하고 놓고 가신 거야. 남자분이요? 응.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미경의 표정이 의심스럽게 변했다. 엄마, 혹시 남자분이 집에 오셨어요? 가끔 독서 모임 일로 오실 때가 있어. 선영은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빠 없을 때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미경은 한참 선영을 쳐다봤다. 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엄마 혹시 이상한 일은 없으시죠? 무슨 이상한 일? 그냥요, 엄마도 사람이시니까 외로우실 수 있잖아요. 미경의 말에 담긴 의미를 선영은 알 수 있었다. 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미경아, 엄마가 뭘 하겠니? 그냥 독서 모임 하면서 지내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조심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좋지 않은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알고 있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기훈일까? 누구지? 미경이 일어나려고 했다. 내가 볼게. 선영이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기훈이었다. 선영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누구세요? 미경이 뒤에서 물었다. 아, 독서 모임 분이야. 선영은 기훈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지금 딸이 와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기훈은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돌아갔다. 선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쉬웠다. 누구였어요? 독서 모임 회원이었는데 급한 일은 아니래. 미경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분이 머플러를 두고 간 분이세요? 응. 그럼 가져가셨어야죠. 다음에 모임에서 드린다고 했어. 선영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다. 딸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집에서 자기로 했다. 선영은 내심 당황했다. 기훈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경이 말했다. 엄마, 아빠 없을 때 너무 외로우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정말 조심하세요, 엄마.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딸의 걱정 어린 말에 선영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미경의 걱정이 이해되면서도 기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딸이 안다면 뭐라고 할지 두려웠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기가 어려웠다. 기훈의 머플러를 보며 딸이 보인 의심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경이 돌아간 다음 날 선영은 기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젊은 사람들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전하는 데는 충분했다. 어제 갑자기 딸이 와서 죄송했어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만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훈의 답장이 왔다.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오늘 오후에 뵐까요? 선영은 답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기훈의 배려심이 고마웠다. 오후 2시쯤 기훈이 찾아왔다. 선영은 그를 보자마자 반가웠다. 하루 못 본 것뿐인데 보고 싶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딸이 와서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제 때문에 불편하셨을까봐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내일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영의 말에 기훈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건. 두 사람은 잠시 조용했다. 현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오늘은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 볼까요? 기훈이 제안했다. 어떻게요? 같이 나가볼까요?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동네에서 함께 다니면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기훈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하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날씨가 맑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선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걷고 싶었지만 동네에서는 조심스러웠다. 먼저 시장에 갔다. 선영은 평소보다 신중하게 장을 봤다. 기훈이 함께 있으니 뭔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 뭘 사실 거예요?
저녁에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맛있어요.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부부세요? 참 다정해 보이시네요. 선영과 기훈은 잠시 멈칫했다.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 아니에요. 선영이 당황해서 부인했지만 기훈은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정말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몇 년 되셨어요? 가게 주인의 질문에 기훈이 대답했다. 오래됐죠. 그리고 선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선영은 기훈의 반응에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마치 정말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기훈이 자연스러웠다. 생선을 사고 시장을 나오며 기훈이 말했다. 죄송해요. 부인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정말요? 네,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다. 이 동네에서 몇 년 사셨어요? 15년 정도 됐어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 왔는데 이제는 정이 들어서. 좋은 동네네요. 조용하고. 기훈 씨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3년 정도요.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이사 왔어요. 기훈이 처음으로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했다. 선영은 그제서야 기훈도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특히 선생님을 만난 후로는 기훈의 솔직한 말에 선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훈 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이 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기훈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선영도 같은 마음이었다. 시간이 멈춰서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다. 나이든 부부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선영은 자신과 기훈의 모습을 상상해봤다.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정말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었을까?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요, 우리도 저런 부부들처럼 자연스럽게 산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났다. 기훈이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만요. 기훈이 꽃집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꽃다발을 사왔다. 분홍색 장미 몇 송이로 만든 단순하지만 예쁜 꽃다발이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서. 선영은 꽃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도 이런 로맨틱한 선물을 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선생님만큼 예쁘지는 않지만요. 기훈의 말에 선영은 수줍게 웃었다. 이런 달콤한 말을 듣는 것도 얼마만인지 몰랐다. 집에 도착해서 선영은 꽃을 화병에 꽂았다. 거실이 한결 밝아 보였다. 저녁 준비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척척 맞아떨어졌다.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기훈이 야채를 썰면서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선영도 그랬다. 기훈과는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했다. 저녁을 차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다. 내일이면 남편분이 돌아오시는군요. 네, 그럼 이런 시간은 어려워지겠네요. 그렇겠죠. 두 사람은 현실을 직면해야 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꿈 같았다면 이제는 깨어날 시간이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전혀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일부터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선생님,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기훈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기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끌어안으며 다가와 선영의 입술에 자신의 숨결을 겹쳤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입맞춤이 이내 뜨거운 갈망으로 변해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못한 채 더욱 가까워졌다. 거실 불빛은 점점 흐려지고 빗소리는 창밖에서 한층 더 깊어졌다. 그들의 호흡이 얽히고 손끝이 길을 찾아가듯 서로의 체온을 더듬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뜨거운 떨림 속에 몸과 마음을 맡겼다. 그리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젊음의 한순간을 기훈과 함께하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오후 선영은 마지막으로 기훈을 집에 초대했다. 남편이 저녁에 도착한다고 했으니 시간이 많지 않았다. 기훈이 도착했을 때 하늘은 다시 흐려지고 있었다. 며칠 전처럼 비가 올 것 같았다. 날씨가 흐리네요. 네. 비가 올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오늘로 이런 만남은 끝이겠네요. 기훈이 먼저 말했다. 그렇겠죠. 아쉬워요. 저도요.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기훈과 가까워진 날도 비가 왔었다. 운명적이라고 해야 할까? 비 소리가 들리네요. 네. 저희가 가까워진 날도 비가 왔었죠. 기억해요. 그날 선생님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주셨죠. 선영은 그날을 떠올렸다. 기훈과 처음 입맞춤했던 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기훈의 고백에 선영은 가슴이 뛰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저도 기훈 씨를 사랑해요. 선영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했다. 이제 와서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럼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에 대한 의리,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기훈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네. 저도 그래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훈도 이해했다. 이런 일은 신중해야 했다. 그럼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겠어요. 독서 모임도 잠시 쉬어야겠어요. 저도 그럴게요. 두 사람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기훈 씨, 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언젠가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기훈이 선영의 말을 이어받았다. 네, 그럴 수 있다면. 약속해요. 언젠가 상황이 허락한다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해요. 두 사람은 약속을 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빗소리가 더 세졌다. 기훈이 시계를 봤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남편분이 오시기 전에 가봐야겠어요. 네. 기훈이 일어서자 선영도 따라 일어났다. 헤어짐의 시간이었다. 현관에서 기훈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 시간들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기훈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여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기훈의 간절한 질문에 선영은 미소만 지었다. 확답을 줄 수는 없었지만 그 미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잘 가세요.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기훈이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봤다. 선영은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문을 닫고 선영은 혼자 남겨졌다. 거실에는 기훈이 사다 준 꽃이 아직 싱싱하게 피어 있었다. 창밖 빗소리는 계속됐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다. 꿈 같은 시간이었다. 66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세상의 시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여보, 나왔어? 일찍 왔네. 수고했어.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기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혼자 어떻게 지냈어? 괜찮았어. 독서 모임도 하고. 그래, 다행이네. 남편은 피곤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았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밤이 되어도 빗소리는 계속됐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다. 옆에서 남편이 잠들어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생각했다. 사랑은 나이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어디까지 데려가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기훈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경험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 더 이상 예전의 김선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 창밖 빗소리 속에서 선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 어떤 하루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다시 꽃피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빗소리가 선영을 잠으로 이끌었다. 꿈속에서도 기운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은 아름다울 것이다.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꿈.